자, 이제 시장님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에 파주시 현안도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그 파주의 대중교통 지도를 확 바꿔놓겠다. 네. 이 포부를 밝히시면서 네네. 그 이제 그 근거가 예.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예. 이른바 GTX죠. 올 예. 연말에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요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GTX는 이제 저희 파주시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광역 교통망을 하나 갖는다는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GTX가 개통되면서 전 그 수도권에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에 지금 개통 예정인데 12월 개통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체계를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주가 그 권역이 되게 한 3개의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 권역은 대중교통 체계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15분 내에 GTX역에 도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금천권역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문산, 적성, 파평, 법원 이쪽은 한 50분 안에 GTX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4개의 노선은 신설을 할 거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신설을 할 거고 한 40대 정도도 좀 증차를 시켜서 원활하게 촘촘하게 그 교통을 그 GTX 중심 체계로 바꿔놓을 생각입니다. 자, 이 최근에는요, 또 파주시가 선도한 정책이 네. 그 경기도는 물론이고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파프리카 네네네. 불리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 정책입니다. 지난주에는 의정부도 이거 예. 했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는데, 요거 어떻게 시작이 됐고요? 어떤 예, 예.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파프리카는요. 그 제가 좀 참 어렵게 한 겁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면 실제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 정부나 교육청이나 이 관은 버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 운송 사업법에. 그런데 어디가 할 수 있냐면 학교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장님들을 처음에 좀 뵀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일이 과중하고 이 부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근데 항상 그 통학할 아이들 등하교 때 가보시면 학교 앞이 인산이랍니다. 거기에 차량도 엄청 많이 와 있고요. 애들도 그렇고 버스는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1년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돌파해보자 이거를. 지방정부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1년여 준비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냈냐면 한정면허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서 파주시가 이제 이 학교 그 주변에 이제 승하차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노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해놨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세요. 학생들도 좋고 학부모님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파주시에서 이제 어느 지자체도 못했었는데 지방정부도 못했었는데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아마 곧 할 것 같고요. 저희 파주시도 지금 신도시 내에서 했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북부권역까지 늘려서 파주시 전역을 지금 그 파프리카로 가지 등하교 시스템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름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김경희 시장께서는 또 이 인허가 행정 혁신 네네.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257 제도 예예. 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 시장 취임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주시 행정이 바뀌었음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까 그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시민이었을 때 돌아보니 인허가가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을까? 그래서 좀 빨리 해보는 방법을 좀 찾자 해서 시작을 했던 계기고요. 257 제도는요 이런 겁니다. 이틀 안에 서류를 받고 5일 안에 그러니까 전 부서에 회람 돌림 부분들을 받고 7일 안에 가부 간에 결정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7일 안에 된다 안 된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 건 딱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가운데 보니까 측량 업하고 또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데 가운데서 저희가 빨라지긴 했는데 아직 이제 그 두 단체가 아직은 좀 속도를 못 맞춰서 좀 안타까움이 있으나 지금은 이제 훨씬 좀 정착돼서 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7 보름 안에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는 14일. 아니죠. 2, 5, 7이니까요. 7일 안에. 7일 안에. 예, 이틀 안에 그렇게. 예, 서류를 예, 받아서 그 관계 그 협의 볼 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틀 안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낸 거를 각 부서에서 5일 안에 다 받아요. 그래서 7일 안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알겠습니다. 건축주한테 예,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257 제도 이제 하고 나서 건축주들이나 이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99% 이상이 만족한다는 그 결과가 좀 나왔어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네. 민선 8기 이제 4년 임기 중에 절반이 네네. 지났어요. 이제 남은 후반기 임기 2년이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점 좀 요거는 꼭 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말씀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시정 그 캐치프레이즈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은 제가 우리 시민을 항상 주인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가겠다는 그 제 각오를 말씀드린 거고 더 큰 파주는 저희가 100만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100만 지금 53만 정도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서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100만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이제 정책 가운데 특히 이제 이 남북 관계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대북 전문가로서 교수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남북이 서로 좀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뭐가 있을지 네. 이거 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남관계와 관련돼서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미래가 좀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강대강의 이 대결 구도가 지금 여전히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뭔가 그 장밋빛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남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전선 선상에서의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 또 그 NLL 선상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특히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아주 튼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북한의 지금 여러 지금 대남 강경 도발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그걸 통해서 좀 새롭게 남관계를 좀 변화시켜가는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남관계가 좀 출렁거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남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우리 정부 당국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남관계 관리, 대북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런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있고요. 자, 올해 남북 관계도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은 대북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과연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의미가 갖는 정의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